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다시 6%, 다시 올랐다 라는 뉴스가 나오네요. 3%대 대출금리 사라졌고 은행채 금리 오르면서 덩달아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답니다. 변동보다 낮은 고정금리를 선호한다는데 점점 더 이제 빡세지는 거죠. 올해 1분기만 해도 내려가는 것 같았죠. 근데 이제 다시 변동금리가 최고 6%랍니다. 6월 28일 기준으로 5대 주요 은행의 대출금리가 4.2에서 6.1이랍니다. 고정금리는 4에서 5.8%. 올달까지만 해도 3% 대출이 있었는데 지금 아니더라는 겁니다. 뭐 실제로 5월달에 3%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있던 것도 NH농협이 5.9%, 이제 대출액의 비중이 하나은행이 3.5%였답니다. 사실상 3%대 대출금리가 없었다라고 그냥 봐도 맞는 거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지금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서 그렇답니다. 은행들이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은행채를 발행하는데 은행채 발행량이 증가하니까 금리도 오르고 그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따라서 뛰었다고 합니다. 은행채 AAA 등급 6개월물 금리가 5월 2일에 3.57에서 6월 28일 3.8로 올랐답니다. 1년물도 3.64에서 3.86, 5년물이 3.9에서 4.17로 올랐답니다. 저도 채권 시장에 이제 채권들, 신종자본증권이나 아니면 이제 상한 기간이 좀 긴 것들, 아니면 아예 없는 것들 보면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 상황이 일어난 것보다 추정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3년 말 그리고 2024년 은행들이 은행채를 대거 발행할 겁니다. 만기도 돌아오고 있고 또 충당금 정리도 필요하고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1% 때문에라도 이제 은행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24년 말 24년 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금리가 지금 뭐 4에서 5.8이다. 4.2에서 6.1이다 라고 하는 게 저게 앞에 숫자가 6%, 7%가 되고 뒤에 숫자가요 9%, 10%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8에서 11입니다. 8에서 11. 에이, 그럴 리 없다. 그만큼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할 텐데 두고 보자고요. 지금의 아마 2배에 가까운 금리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슨 일이? 은행 채권들 금리 폭등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주식할 이유가 없어요. 주식 왜 합니까? 그냥 채권시장에서 채권금리 6%, 7% 받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 주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빡세집니다. 빡빡해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죠.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않죠. 빚진 사람들은 이제 미칠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금융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아의 대출금리가 4%에서 6%로 늘었습니다. 라고. 제가 언제였죠? 한 1년 반, 2년 전이었나? 대략적인 기간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2% 초반대 대출 받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얼마까지 올라가더라? 한 5% 중반 후반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대출 금리가 불과 얼마 안 된 사이에 3배까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게 그냥 저는 이제 그게 대출 금액이 아주 미미한 그러다 보니까는 별로 사실상 빚이 없는 거다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그 정도 금액이 아니라 저한테 만약에 몇억 정도의 금액이었다라고 하면 몇 천만 됐다라고 해도 아마 큰 부담으로 느꼈을 거예요. 근데 몇 억이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5억을 만약에 빌렸는데 2% 초반이 대출이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1년에 이자가 뭐 따지면은 1년에는 한 1,000만 원쯤 됐을려나? 근데 그게 만약에 6%로 바뀌면요. 5% 후반으로 바뀌면 3,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대출 이자가 뭐 1,000만 원 든 걸 갑자기 3,000만 원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만 원 더 내면 감당이 될까요? 미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5억이 아니고 한 7억, 9억 빌린 사람들은요. 제 주변에 실제로 6억, 9억, 11억을 빌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말을 못하는 거죠. 웬만하면 빨리 좀 정리해가지고 갚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제가 그 녀석들의 엄마 아빠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참 씁쓸하다 싶고 그냥 놀라운 거죠.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너무하다 싶기도 하고 누가 저렇게 저놈들에게 빚을 그렇게 많이 지게끔 만들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서운 세상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뭐 빚이 다 자기 돈인 것처럼 공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켰죠.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그런 얘기들 나와요. 빚은 갚는 게 아니다. 안 갚아도 된다. 부자들은 빚 안 갚는다더라. 일단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낮은 시기 때는 그 말이 통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처럼 금리 상승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국은 어떻습니까? 매우 위험하죠.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되죠. 겁내야 되죠.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산다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겁납니다. 두고 보자고요. 사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잘 좀 봐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네 삶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저렇게 대출금리가 갑자기 6%로 올라간다. 6%가 최고점일 거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9월 지나고 10월 지나고 11월 12월 보십시오. 지금 4에서 6이다 라고 하는 게 7, 8에서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24년만큼의 또 올라가는 폭이 또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23년 하반기가 시작이고 24년 올라가고 25년 올라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4, 5, 6 CCYB 경기대응 완충자본 1%, 1.5%, 2%, 2.5% 적립 그렇게 해가지고 은행에 돈이 왕창 쌓일 때까지 은행 채권금리 확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고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많이 힘들어지고 많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쉬울 것 같다. 별 것 없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 이런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10명 중에 4명은 빚이 있고요. 2명은 빚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 저 같은 사람.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저축액이 있는 흑자 가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빚쟁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4명. 빚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궁지에 몰려서 아마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거다라는 걸 명심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